자, 오늘은 땅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안읍 서해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 땅이 조금 애매하다. 애매한 모양의 애매한 도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제가 서해리에 이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땅 앞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가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도 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양옆에 도로가 접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로 옆에 보면 남의 땅이 이런 식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분할을 해서 팔아야 되겠죠. 너무 큰 땅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평당가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로로 분할해서 도로 접하게끔 팔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진입도로를 가로로 뽑아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4개동 지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4개동 지을 사람한테 판다든지 자 이렇게 하면 매도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남의 땅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땅들은 가로로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세로로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땅은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우리가 선행된 사례를 보고 내 땅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땅 모양의 선행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어디를 가볼까요? 진아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수욕장 인근으로 해서 원룸이 지어져 있거든요. 자 지금 보면 이 10개 동 원룸이 지어져 있어요. 지도로 보면요. 자 그런데 이 땅의 과거 모습을 보면 땅 모양이 이랬습니다. 원래는 큰 땅에 한 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원룸이 들어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원룸을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는지 자, 지적 편집도를 보고 땅 모양을 어떤 식으로 분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했네요. 이렇게 도로를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 필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아,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원룸을 지었구나.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 모양이 원룸 짓는 모습처럼 대략적으로 그려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했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이 땅이 옛날에는 그냥 한 필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물 짓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쪼개서 분양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지어서 통으로 매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을 분한테 팔았다든지 이렇게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 더 비슷한 땅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데아 커피라고 있어요. 자, 이 땅은 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이 위쪽밖에 없죠. 자, 이 땅도 비슷하죠. 위쪽밖에 도로 접해 있는 땅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네요. 진출입로를 확보 일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빌라를 짓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대로변 쪽은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자, 이런 프랜차이저 커피숍을 집어넣어서 부부 상가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땅 모양이 비슷하죠. 빌라를 가로로 길게 짓고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은 대로변으로 세팅을 했다. 개발된 선행 사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땅 모양은 이런 식으로 네모 반듯한데 건물을 이만큼 짓고 나머지는 진출입로를 확보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해리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로 분할하면 좋겠지만 남의 땅이 막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세로로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행된 사례처럼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원룸을 짓는 사람한테 판다든지 아니면 원룸 지을 분한테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원룸을 지어본다든지 그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비슷한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성문 국가산당 가보면 가까운 쪽에 원룸들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땅 모양이 비슷해요. 과거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스카이뷰로 옛날 모습을 보면 그냥 산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산. 지금 로드뷰로 볼까요? 로드뷰로 보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죠. 비슷하죠. 과거에는 그냥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자, 이런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도로를 길게 만들고 양옆으로 분할해서 원룸을 지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원룸을 짓구나. 그러면 토지가 어떤 식으로 분할되었는지 이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도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아,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구나. 자, 그 다음에 양옆으로 원룸을 몇 개 동을 지었는지 이렇게 하나씩 다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몇 평의 땅에 몇 평의 건물을 지었는지 다 나오죠. 요즘에 부동산 디스코 들어가 보면 계획관리지역 땅에 자 146평씩 분할을 했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200평짜리도 있고 154평짜리도 있고 이것도 154평으로 분할을 했네요. 자, 이것도 146평. 토지는 146평에서 156평. 그 중간 사이로 분할을 많이 하구나. 자,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고, 계획관리 지역은 우리 건축 면적이 40%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 40% 지을 수 있기 때문에, 58평의 건축 면적을 안쳤구나. 쌓을 수 있는 평수는 146평까지 쌓았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6평짜리 땅에, 자,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58평. 건폐율 40%, 약 60평을 안쳤고요. 자,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수가 16세대 되구나.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 1층, 필로티라서 주차장, 계단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47평, 6가구씩. 2층, 3층, 4층, 6가구씩 넣고 4층에는 4가구를 넣었구나. 아마 이제 2층, 3층은 원룸형 구조고 아마 4층은 투룸이나 3룸 이런 식으로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주인 세대를 아마 만든다고 가구 수가 조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선행된 사례를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땅을 사러 갔다. 그래서 서웰이 땅을 사러 갔다. 땅 모양이 가격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고 용도 지역도 괜찮은데 옆에 땅이 뭔가 가로막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 자, 이럴 때는 내 땅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아보고 어떻게 개발됐는지 보고 투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단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걸 사들이면 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땅이 없어도 내 땅이 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분할해서 어떻게 효용 가치를 올릴 건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